명물 인생 7번째 시즌의 포문을 화려하게 열었던 화제의 명인을 기억하시나요? 제야의 은둔 고수가 살 법한 이곳, 어딘지 낯설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 익숙한 작업실 풍경, 그리고 귀에 익은 작업 소리 눈치채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박매강하고 만날 일에 바쁩니다. 반평생 야구 방망이를 만들어온 대한민국 야구의 전설 김태규 명인입니다. 지난 3월 방송 이후 야구계를 들썩이게 만든 그의 실력이 장안의 화제였었죠. 오시를 하는 목적은 그 야구 클럽을 한 52년 하는 정도인데 아주 명인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뭐 저보다 오히려 더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오시를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대전 태평로 가는 데 가시면 추건집시라고 계실 겁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예. 검증된 명인이 강력 추천하는 또 다른 야구의 전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대전의 한 주택가. 담벼락에 야구 글러브가 떡하니 그려져 있는 걸 보니 이 집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추건집 선생님 댁이 맞나요? 네, 맞아요. 혹시 계시나요? 예, 지금 글러브 만드는 작업 하고 있어요. 야구 글러브가 만들어지는 곳은 평범한 가정집. 소일거리 하듯 편하게 앉아 글러브를 만들고 있는 주인공. 이 글러브는 유명 선수들도 인정하는 명품 중의 명품이랍니다. 축구 같은 건 수작업보다 어느 순간부터 기계화됐는데 야구장만은 유력이 이게 어떤 나라를 가도 전부 수작업인 것 같아요. 이게 미싱이 안 되고. 뭐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하시는 거예요? 보통 저는 우리 엄마하고 둘이 한다고 봤을 때 평균 뭐 4개 정도? 5개? 명물 인생이 찾은 야구계의 살아있는 전설 그 두 번째. 52년간 야구 글러브를 만든 추건집 명인을 소개합니다. 대전광역시 태평동에 위치한 주택가. 이 평범한 가정집에서 글러브 제작의 대부분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글러브 만드시는 작업실인가 보죠? 재단실로 재단만 하는 거. 야구 글러브 제작의 첫 번째 과정. 바로 이 다양한 색깔의 소가죽을 재단하는 작업입니다. 명인은 주로 개인 맞춤 글러브를 생산한다는데요. 야구 선수뿐 아니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주문이 많습니다. 주문이 핸드폰으로 와요? 네, 많이 오고 카톡이나 문자로 많이 와요. 저는 직접 작업하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해요. 이렇게 메일 같은 거 카페로 오면 다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답변 주고받으려니까. 그리고 10번 주고받는 것보다 한 번 전화로 하는 게 더 소통이 빨라요. 오늘은 어떤 글러브 만드세요? 이제 어젯밤에 주문 들어온 건데 특수 그룹 한 개고 대학 그룹 한 개. 주문 들어온 글러브를 만들어야 한다더니 작업은 않고 집을 나서는 명인. 그가 향한 곳은 집 앞 건물 지하실입니다. 명인을 따라 들어가 봤더니 지하실 안 여기저기에 짐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것들이 전부 야구 글러브의 재료가 되는 소가죽이라는데요. 화려한 색상의 소가죽이 정말 많습니다. 와,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글쎄, 저도 하도 많으니까 얼마 된다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이게 글러브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글쎄, 양도 뭐 100만 개 한다고 보여야죠. 가죽을 사서 바로 사용하게 되면 수축이 일어나 뒤틀리기 쉽다는데요. 그래서 명인은 2, 3년 가죽을 묵혔다가 사용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차례. 이 커다란 소가죽이 어떻게 글러브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게 소 한 마리인가요? 반마리. 반마리가 이렇게 커요? 가죽 2장에 소 한 마리. 이거 하나면은 글러브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어요? 평균 4개 정도? 4개밖에 못 만들어요? 가죽 글러브를 고급화시키다 보니까 버리는 부분이 많아요, 요새. 좋은 글러브는 좋은 가죽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소가죽의 엉덩이와 등 부분만 사용합니다. 목 부분은 두껍고 뻣뻣하고 다리와 배 부분은 얇고 주름이 많아 글러브용으로 적당하지가 않다네요.
옛날에 수첩본만 때는 100%다 썼어요. 쪼가리까지. 이건 선수용 하나 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좋은 가죽을 골랐으니 이제 글러브 모양으로 재단할 차례. 디자인별로 제작된 금형 틀을 이용해 조각조각 재단해 줍니다. 글러브 하나 만드는데 금형을 몇 가지 쓰시는 거예요? 33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나 만드는데 그래야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조각들이. 이게 다 이어져서 만드니까. 글러브는 보통 33개의 가죽 조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꼼꼼한 재봉질로 조각조각을 일일이 붙여야 글러브 하나가 완성됩니다. 재단을 끝낸 후 또 다른 기계 앞에 선 명인. 이번엔 또 어떤 작업이에요? 이건 무슨 기계예요, 지금? 가죽 깎는 기계용이지. 가죽을 깎는 기계. 가죽은 부위에 따라 두께가 다 다른데요. 두께를 일정하게 맞춘 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죽을 기계에 넣어 깎아줍니다. 원래는 이게 깎기 전에는 2.2mm예요. 깎아 놓으면 1.4에서 1.5가 됐지. 그러니까 0.7에서 0.8이 깎아 나간 거예요, 이게. 가죽 재단을 끝낸 후 또 다른 재료를 준비하는 명인. 이번에도 좀 전과 똑같이 재단을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원단이죠? 이거는 뭐예요? 가죽이 아닌 것 같은데? 헬트. 펠트? 예. 펠트라는 소재는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야구 글러브 부재료로 사용되어 손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펠트와 같이 사용되는 재료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홍알띠가 띨질에 묻은다고 그래, 이게 세가지고. 저 속에 들어가. 자동차 범퍼나 오토바이 헬멧 제작에 사용될 만큼 단단한 강화 플라스틱을 글러브 제작에는 왜 사용을 하는 걸까요? 글러브에는 항상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들어가요. 이제 엄지하고 새끼에 이제 공 받으면 손 꺾이지 말라고 두껍게 대주는 거예요.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네, 글러브 속에 넣는 거예요. 타구 속도가 빠른 공을 잡다 골절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상 방지를 위해 강화 플라스틱을 넣는다고 합니다. 재단을 다 끝내고 재료를 들고 또다시 어디론가로 향하는 명인.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미싱하러 가요. 장소가 서로 틀려요. 가죽 창고 따로, 재단 따로, 미싱방 따로 그래요. 한 동네에 사는 친인척 집의 남은 공간을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명인. 재단은 형님 집, 본격 작업은 명인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재단된 가죽을 재봉하는 일은 명인의 아내 영애 씨가 맡습니다. 얘 엄마가 자수는 해 다. 자수 도맡아 사고 분담돼 있어 우리는. 글러브 제작의 전 과정을 명인과 아내 두 사람이 소화하고 있는데요. 아내는 주로 자수와 재봉을 담당합니다. 지금 무슨 자수 새기시는 거예요? 이거 태극기 이게 태극기 세팅을 하고 실을 맞춰줘야 돼요. 개인 맞춤 글러브다 보니 주문자가 요구하는 디자인이나 문구도 개성 만점. 대부분 컴퓨터 자수로 작업합니다. 자수는 다 된 거예요? 예, 이제 미싱하러 가야죠. 이제 33조각의 가죽을 글러브 모양으로 이어붙일 차례인데요. 능숙한 재봉 솜씨로 하나하나 조각을 이어붙이자 서서히 야구 글러브 모양으로 변신합니다. 금방 꾸며지는. 자수하는 것보다 빨리 나오죠. 재봉을 하셨었어요? 한참 오래됐어요. 아저씨만큼 경력 되세요? 예. 글러브 공장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한 두 사람. 아내의 경력도 52년으로 명인 못지않은 실력자입니다. 재봉 작업 사이사이에는 꿰맨 부분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평평하게 두드려가며 작업을 하는데요. 과정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지금 들고 계신 거 그거는 손바닥인가요? 예, 손바닥. 이거는 손등. 요거는 이렇게 바닥.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둘이 이제 합체하는 거예요. 예. 이번엔 글러브의 손등과 손바닥을 이을 차례. 계속해서 가죽을 덧대며 작업을 하다 보니 재봉질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제법 글러브의 형태가 갖춰진 것 같은데요. 어라? 자세히 보니 글러브의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이 상태에서 또 홀딱 뒤집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지금 깨면서 딱딱할 텐데. 이거 그러니까 힘든 거죠, 뒤집기가. 그라운드의 해결사가 4번 타자라면 어려운 작업의 해결사는 바로 축원진 명인. 기술도 기술이지만 막강한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면 겨울에도 땀나요, 땀나. 그전에 내가 회사다니까 사람들 초보자들 이거 시키잖아. 한 이틀만 시켜놓으면 다 도망가.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어지간한 숙련자도 혀를 내두른다는 악명 높은 작업의 실체. 한번 볼까요? 먼저 장갑을 고정대에 끼운 후 위로 당겨서 뒤집어줘야 하는데요. 어머나, 이건 쉬워도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 한 두세 번 해서 뒤집으면 제가 점심 사드릴게. 성공하면 점심이 공짜? 그렇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도전! 우리 담당 PD가요, 키 180cm의 운동선수 못지않은 피지컬의 소유자거든요. 그런데 있는 힘껏 당겨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장갑. PD, 이게 무슨 일이고? 와. 힘만 쓰다 결국 포기. 공짜 밥은 물 건너갔네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세요? 아유, 먹고 살다 보면 다 오게 돼 있어. 잘 뒤집는 요령이 있어요 이것도? 이게 요령갖고 이게 이제 나이롱으로 된 천인데 천이 미끌미끌해요 이게. 이거 되면 미끌어요. 좀 편해요. 그렇다고 미끄럽지 않은 거 광목이나 볼 땐 전혀 되지가 않더라고요. 뻑뻑한 가죽을 잡고 뒤집는 게 아니라 미끌미끌한 나일론 천을 순간적으로 당기는 게 노하우. 명인의 노하우대로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귀띔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뒤집은 장갑은 고무 망치로 두드려 뭉쳐있는 가죽을 고르게 펴주는데요. 그 다음 손 모양으로 생긴 다리미에 끼우고 살살 두드려가며 다시 한번 가죽이 매끈하게 펴지도록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제 뜨거우니까 각이 딱 잡혀. 뒤에도 매끈매끈하고 앞에도 이제 그러고가 딱 형태가 갖춰지죠. 글러브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크게 15가지의 공정을 거치는데요. 전 과정이 모두 수작업. 이건 지금 뭐 깨내시는 거예요? 아, 이건 장갑 안쪽에 들어가는 내피 감이에요. 이제 저거 만들어 주면은 나중에 이제 넣어서 마무리 작업하는 거예요. 손을 보호하는 역할 정도였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포지션에 따라 글러브가 다르게 만들어지는데요. 실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피까지도 신경 써서 만듭니다. 내피가 완성되면 외피와 결합시키는데요. 두 개가 겉돌지 않도록 초밀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손가락 부상 방지용 펠트도 장갑의 엄지와 새끼손가락에 잘 끼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글러브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뭐예요? 컴파운드. 이거 발라주면은 뭐가 좋아지는 건데요, 글러브가? 가죽을 보호해주는 것도 있고 앞뒤가 저 가죽이 떠 있잖아요. 딱 밀착시켜요. 본드처럼 딱 들어붙어. 컴파운드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러브 형태가 뒤틀리는 것을 막아주고 공을 잡을 때 충격을 흡수해 손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드디어 15가지 공정의 마지막이자 글러브 제작의 핵심, 끈묶기 작업입니다. 꿰매는 거는 다 손으로 꿰매야 되나요? 수저. 그 뒤집기 그 다음으로 입는 게 이게. 외피와 내피, 그리고 펠트와 같은 부자재까지 좋게 4-5겹은 되는 글러브를 뻣뻣한 가죽끈으로 꿰매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이 작업도 초보자들은 몇 번 해보고 주랭랑 칠 만큼 힘든 작업이라는데요. 명예는 거침없이 한 땀 한 땀 글러브를 가죽끈으로 꿰맵니다. 이게 어려운 작업인 거 맞죠? 해본 사람들은 제가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게 쉬운가 그런 거.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제 하는 거 보면 쉬운 줄 알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한번 해볼래요? 장갑 뒤집기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 재도전에 나선 담당 PD. 그런데 들어가긴 했으나 빠지지 않는 끈을
또 한 번 벼랑 끝에 선 한 남자의 자존심. 전 먹던 힘을 다해 바늘 한 땀 깨는데 겨우 성공합니다. 와 진짜 땀나네 이거. 아, 배 PD, 도대체 오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와 이게 바늘이 빠지지가 않네.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못 빼. 열이면 9번 못 빼요. 아, 쉽게 빼는 뭐 요령 같은 게 있어요? 저를 가만히 보면 이 끝에부터 좀 움직여줘 이렇게. 반듯하게 뺀다기보다 약간 틀면서 빼더라고 바늘을. 명인의 손놀림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마지막에 손목을 틀어 바늘을 돌려서 뺍니다. 이것 또한 오랜 경험에서 나온 명인만의 노하우겠죠?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신 거예요, 기술이? 네, 오래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최고 우월하다고 보지. 얼마만큼 끊기는 게 자신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한국 말고도 세계에서 우월할 수도 있지. 글러브 끊기는 거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끈 끼우는 작업은 전문 장인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한 힘과 정교함이 요구되는데요. 명인은 이 작업만 52년째입니다. 제가 저기 초등학교 6학년 때 누나가 대전으로 시집 왔어. 대전으로. 그래서 여름방학 때 누나네 집 왔는데 원래 방학 끝나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집에. 집에 가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때 와서 누나네 집에 눌려 앉으면서 대전벽에 이거 있다는 거 알고 들어간 게 지금까지 하게 된 거니까. 12살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 당시에는 글러브 끈을 낀 만큼 돈을 받았기에 명인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했답니다. 우익이도 엄청 났어 저는.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오셨어요? 첫째 부모가 보고 싶더라고 엄마가 특히. 일요일날 어쩌다 놓으면 산에 가서 남이 묘 앞에 가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 집에서 울면 소리 나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많이 울었어. 그 실력을 인정받아 4년 만에 정직원이 된 명인. 성인이 되어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후 회사의 권유로 글러브 공장을 차렸고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IMF 때 어떻게 되냐 박찬호가 그해 15승에 한국에 야구 붐이 엄청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수입을 컨테이너 몇 개를 해왔네. 얼마나 장갑이 많이 그 컨테이너 수입한 거 싹 파는 거야 완전. 근데 전부 저 어음을 받았어. 어음을 받았는데 한 2억이 되더라고. 어음 받은 게 2억. 근데 그때 11월인가 IMF가 터지니까 전액이 싹 부도났어. 그 여파로 30명의 직원을 둔 공장을 정리해야 했고 기계만 집으로 가져와 아내와 둘이 글러브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얘들 다 크고 뭐 그래도 우리 아들 의대 가고 했으니까 딸은 교대 가서. 고생하셔서.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지. 내가 없어도 뭐 항상 행복했어. 국내의 디자인부터 완성까지 글러브의 모든 공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손가락에 꼽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명인입니다. 글러브 하나 만드는데 지금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둘이서 하루에 5개만 나오면 7시간? 5개 만드는데 7, 8시간? 네, 그 정도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수많은 제작 과정을 거쳐 명품 글러브가 완성됐는데요. 명인은 주문자가 요구사항을 적어 사진을 보내주면 그 내용에 맞춰 글러브를 제작한답니다. 글러브들 보니까 네. 디자인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기본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소비자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특이한 글러브를 있으면 그 사진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야 되게 주문이 오거든요. 사진을 보내면 그걸 보고 네. 만들 수 있다고요? 네, 그 오리지널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뭐 99% 정도는 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갈 제작진이 아니죠. 혹시 이런 것도 만드실 수 있나요? 즉석에서 찾은 글러브 사진을 내놓은 제작진. 가죽끈 매듭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야구 글러브인데요. 예쁘니까 이분 옛날 요미우리 선수 중에 그 오가사와라 이 사람은 평생 이 앱만 사용했어. 제가 얘기를. 아, 그 선수가 쓰는 글러브예요? 네, 근데 이 앱을 보니까 엄청 촘촘하게 앱을 잘한 것 같아. 앱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매듭하기가. 근데 저가 이제 끈으로 매듭하는 거 하는 거라 저는 뭐
이 정도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만들어줘 보시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선 비슷한 색의 가죽을 골라 금형틀에 넣고 33조각으로 재단합니다. 재단 후 재봉까지. 공정은 다른 글러브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지금부터 이 글러브는 공을 잡는 웹 부분의 매듭을 따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몇 개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46개. 구멍에 다 메꿔야 돼요. 그 매듭이 복잡한 것들은 좀 인기가 좀 좋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이제 매듭이 복잡한 것도 많이 찾아 예상하죠. 왜냐면 이제 이게 똑같이 구멍이 있어도 어느 에서는 막 이게 방법이 다 틀리니까 엉성하게 된 데가 있고 촘촘히 된 것도 있고 끈에 낀 모양이 차차 마음대로 나오더라고요. 방법이. 우선 웹 부분을 제외하고 글러브 전체를 가죽끈을 끼워서 마감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남은 건 웹 부분의 매듭. 명희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사진 속 글러브 매듭을 스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매듭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지 아세요? 네, 대충 다 있죠. 어떤 방법으로 했나 이 사람이 처음 시작은 왜 이렇게 했나를 이해하게 돼요. 그건 지금 매듭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 건가요? 이게 두 번의 매듭 들어갔는데 아래에서 위로 한 번, 위에서 밑으로 한 번 했어. 줄을 두 개 줄로 했어, 두 개 줄. 머릿속에선 이미 매듭 분석 완료. 일단 첫 번째 끈으로 테두리 주변을 돌려가며 꿰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끈은 첫 번째 끈 사이를 오가며 지그재그로 엮어 내려가면서 매듭을 만들어주는데요. 사진 속 복잡한 매듭이 순식간에 완성되네요. 순식간에 느끼시네. 빨리긴 한데 진짜 구멍 수가 많으니까 시간은 좀 걸려요. 부착만 하면 되지. 글러브 본체와 매듭 작업을 끝낸 웹 부분을 가죽끈으로 꼼꼼하게 꿰매주면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삐져나온 가죽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드디어 미션 글러브 완성! 완성된 거예요? 예,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무려 3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작품. 사진만 보고 만들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글러브입니다. 마치 사진 속 글러브가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데요. 이 정도면 싱크로율 100% 아닌가요? 만들어 놓으신 게 거의 뭐 사진하고 똑같은 제품 같은데요? 똑같을 거예요. 아마.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하니까. 그래도 사진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하기가 더 쉬워요. 앞으로의 뭐 바람 같은 것도 있으세요? 바람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계획도 크게 없고 이제 제가 몸이 건강하는 순간 그런데 나이 먹어도 지금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주변에 보면 제 친구들 다 정년퇴직하고 놀고 하잖아. 저는 이럴 수 있다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오늘 이럴 게 있다는 게 건강하게 하루에도 이럴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세월 따라 유행 따라 글러브의 모양은 변했지만 글러브를 만드는 명인의 진심과 뚝심은 52년 세월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글러브를 만들고 있는 추건집 명인.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그의 야구 인생을 응원합니다.